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민을 지금 현재 하셨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부분 고민을 하시는 게 장사를 할까, 취업을 할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나는 취업을 한 게 잘한 것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 내가 장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장사와 취업. 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실 때 장점이 뭘까요? 장점.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장점이 뭘까요? 그리고 장사를 했을 때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취업을 했을 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본 게 있죠. 그래서 저도 장사가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장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 여러분들하고 오늘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 20년 전 얘기죠. 자, 그 점 감안하시고 얘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게 되면은요, 바닥에 있다가요, 완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장사를 시작하셔서 10년이 딱 되셨을 때 집을 두 채를 사실 수가 있었죠.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 두 채를 살 수 있는 서울에서. 자,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죠. 장사라는 것은 대박을 치면 그렇게 됩니다. 물론 망하는 사람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있지만 대박을 칠 수 있는 게 장사예요. 그렇지만 취업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뭐 쥐꼬리만한 월급을 맨날 저금을 해야지만 집 한 채 서울에다가 장만을 할까 말까.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단점으로는 뭐가 있냐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24시간 묶여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죠? 맨날 물건을 띄거나 아니면 가게에 계신다든가 저희는 그냥 저희끼리 밥해 먹고 다니면서 그냥 학교 다닌 것밖에 없어요.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캐나다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활을 하시죠. 자, 물론 비즈니스가 커져서 내가 직원을 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직원을 뒀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시간에 집에서 쉬느냐, 그게 또 아니죠. 내가 회계장부 정리해야 되죠. 직원들 월급 계산해야 되죠. 세무사 쫓아다녀야 되죠. 은행 업무 봐야 되죠.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근데 캐나다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캐나다는 휴가가 2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주 저희 남편은 6주까지 지금 현재 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갈 적에 한 달 휴가를 내서 갑니다. 그러면은 캐나다에 돌아왔을 때 저 패스워드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워낙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무슨 가게에 무슨 일 없니? 매일매일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뭐가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자,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항상 써야 되는 게 비즈니스죠. 자, 그러면 20년 전에 제가 비즈니스 비용은 얼마나 들고 돈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취직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를 벌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본 거는 한국 분들은 대부분들이 컨비니언스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도 컨비니언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동네를 가든 컨비니언스를 들어가면 한국 분이 주인이실 경우가 10군데를 들어가면 한 8군데는 한국 분이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한국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그 킴스 컨비니언스라는 그런 쇼도 있죠. 한국 분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다 보여주는 게 그 쇼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또 그때 당시에 많이 했던 게 커피타임이라는 그 커피 가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인 식당도 좀 많이 하셨죠. 그리고 샌드위치 가게 또 한국 분들이 좀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바를 했었었죠. 자, 그러면 비즈니스를 살 때 비용이 얼마가 들까? 자, 이분은 이제 컨비니언스 비즈니스를 하신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가게를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요? 하고 여쭤보니까 150,000. 150,000이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억 5천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캐나다 1달러가 6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한 2억 5천 정도 되는 돈이죠. 그 돈을 투자를 해서 그분은 컨비니언스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나 벌어요? 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컨비니언스를 하면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한 1년에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50,000을 투자를 했으면 150,000을 가족이 벌어서 가시는 겁니다. 자, 가게라는 게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남자분은 뭐 물건 띠러 가고 아내는 안에서 가게를 봐야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버시는 것이 1억 5천 지금 환율로 따지면 150,000을 벌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샌드위치 가게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운타운에 계셨기 때문에 얼마를 가져가십니까? 이런 가게는 얼마 정도 합니까? 자, 여쭤봤을 때 그 가게 비용은 300,000 한국 돈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비용이죠. 지금 환율로 봤을 때. 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300,0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어 가십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샌드위치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한 주를 벌어서 렌트비를 낸다. 자, 렌트비가 다운타운에 있었기 때문에 10,000불이라고 하셨어요. 자, 10,000불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죠. 한국 돈 한 1,000만 원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주일을 벌어서 렌트비를 내고 일주일을 벌어서 재료비를 내고 일주일을 벌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치는 내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켜봤죠. 하루에 매상이 한 2,000불 정도 그 가게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한 12,000불, 13,000, 뭐 많게는 15,000, 뭐 일주일에 이 정도 매상이 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벌어 가실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15,000불이라는 돈을 벌어 가시는 거죠. 이거는 부부가 일을 하셨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벌으신 게 한 달에 15,000불이죠. 이건 텍스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매상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 가게를 하시는 분은 돈을 얼마를 벌으셨느냐? 뭐 두 분이 일을 하셔서 한 1억 5천 정도 벌어가지 않으셨을까? 아니면은 뭐 2억까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때 당시에. 자, 이런 돈을 벌어 가십니다. 자,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그래요. 저에게 추천을 해 주시는 부분은 뭐였냐면 네가 만약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면 나는 취업을 권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투자를 했다. 투자가 내가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자, 그래서 내가 두 명이 일을 해서 가져가지만 그게 아니고 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캐나다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들은 그냥 직장만 댕겨도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 1억은 번다. 나는 1억 5천을 투자를 해가지고 1억 5천 벌어가지만 쟤는 투자도 안 했는데 그냥 1억씩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젊으니까 취업을 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이 또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본인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신 이유는 나는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직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캐나다에 가자마자 내가 비즈니스 하나 좋은 걸 잡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근데 저는 한 2년, 3년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드신 거지만 바닥부터 해서 좀 알바를 하셔서 캐나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국과 캐나다라는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대박 쳤다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대박 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게 조금 틀려요. 이 트렌드가. 자, 저는 캐나다에서 한 2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가 올라갔고 어떤 비즈니스가 내려갔고 이거를 보죠. 자, 한 예를 드리게 되면 20년 전에는 커피타임이라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커피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티몰튼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 둘이 비슷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커피타임을 가냐 티몰튼을 가냐 그거는 뭐
위치에 따라서 내가 편안하니까 뭐 커피도 맛있어로 가고, 팀홀튼도 맛있어, 팀홀튼도 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커피타임이라는 비즈니스가 그 질이 막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커피타임이 있고 팀홀튼이 있으면 조금 팀홀튼은 뭐 조금 돌아서 가야 돼. 그래도 저는 팀홀튼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타임이 매상이 쭉 떨어졌죠. 자, 지금 현재 캐나다 그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팀홀튼은 굉장히 입지가 좋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트렌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컨비니언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는 한국 분들이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인도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자, 캐나다에서 컨비니언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컨비니언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이 담배를 사러 갔다가 뭐 우리 아들 사탕 하나 사고 아유 우유도 떨어졌는데 우유도 하나 사고 이렇게 되는 게 컨비니언스 비즈니스였는데 캐나다는 의료보험이 공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담배를 많이 이렇게 웬만하면 담배 끊어라 막 이러면서 담배에다가 막 텍스를 막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야 이거 비싸서 못 피우겠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담배를 주위에서 많이 끊었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컨비니언스 비즈니스가 진짜로 뚝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매출이. 저는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컨비니언스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막 치고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와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본인이 관심이 있으신 분야에서 알바를 해보기를 추천을 드려요. 캐나다 식당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 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샌드위치 가게를 하겠다. 그럼 샌드위치 가게 가지고 진짜 주방에서부터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 가게를 성공을 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가게가 망하는구나. 자, 이런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2년,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는 고생을 좀 하실 수 있어도요. 자, 이런 쪽으로 알바를 하셔가지고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장사에 뛰어드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